안녕하세요. 7월 20일 추세로 주식 투자하기입니다. 코스피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부터 차트를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주간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지난주 한 주간 주춤하며 숨을 고르더니 이번 주에는 강하게 상승하면서 1.51% 수익을 거두며 역사적 고점인 289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AMD, TSMC의 AI 칩 관련 호재가 지속되면서 나스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 규제 완화 소식으로 8주 연속 상승하며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기대치를 상회했고, 소비 지표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가 시장 심리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일간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50일 이동평균선보다 현재 주가가 6.5%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어 기술적 과열 신호와 조정 가능성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대외 리스크로 8월 1일 예정된 관세 및 무역정책 변화가 남아있는 상태로서 하반기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중을 줄이지는 않고 주간마다 주가 자체를 따라가며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일별 분봉 차트입니다. 월요일에는 관세 우려에도 안정적인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화요일에는 CPI 충격 속에도 기술주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요일엔 AI 기술주의 랠리가 지속되었으며 목요일엔 강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으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종목별로 혼조세를 좀 보였지만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를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H는 주간 1.53%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환율이 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도 지속적으로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지 상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대한 수익은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지금처럼 그대로 해지 상품으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이번 주는 3188포인트로 마감을 하며 한 주간 0.39% 상승하며 뜨거웠던 지지난주보다는 좀 식었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치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주중에는 3204포인트까지 기록한 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요 특징을 좀 꼽자면 외국인 투자자가 주간 약 8,620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시장 강세를 좀 이끌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약 5,880억 원 매도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잠재적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과 2분기 국내외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단기 리스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코덱스 200은 0.73%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술주의 랠리가 지수를 견인했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더 오른 것 같습니다. 손절을 하지 않았던 두 개의 상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입니다. 한 주간 2.46% 하락했습니다. 지지난주에 강하게 상승하면서 차익 매물로 인해서 조정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신한, KB, 하나 금융주가 약 2에서 5%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ETF의 60%에 해당되는 종목들입니다. 4월을 기준으로 강하게 상승한 종목인데 다른 상품보다 훨씬 더 견고히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절하지 않은 두 번째 상품은 반도체인데요. 한 주간 1.13% 하락했습니다.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 회복 한계에도 불구하고 AI 기대 등에 힘입어 중심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도 좀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편입을 제안드린 상품이죠. 증권입니다. 아쉽게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발만 담그자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비율 투자하지 않으셨죠? 손절하기엔 변동성에 비해 하락이 크지 않다고 아직까지는 생각됩니다. 한 주간 더 두고 보도록 할게요. 하락해서 총 손실액이 10% 이상 넘어가면 손절, 그 다음에 반대로 반등해서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상승하면 추가 매수를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금액, 투자 전체 금액 대비 아주 작은 비율로 발만 담글 수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손절 기준이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더 크게 설정해서 더 여유롭게 기다려 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투자 금액이 컸다면 더 타이트하게 손절을 관리했었어야만 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 초기 투자 비율을 비교적 생각보다 작게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글로벌 원자력입니다. 큰 수익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품을 추가 매수하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내지는 말고요. 국내 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보다는 이렇게 종목명을 보시면 외국 기업에 이렇게 분산해서 비율이 조정되어 있는 이 상품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을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손절은 했지만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K방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고점에 비하면 손실 중입니다. 2주간 10% 이상 반등을 우리는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놓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손실을 더 확실하게 피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그걸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예시했었던 그 첫 번째 퀴즈를 기억하시나요? 60%의 수익을 얻고 난 후 40%의 손실만으로도 원금이 까인다는 점, 대단한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머리로 쉽게 이해가 되지만 실전 투자에서는 반드시 까먹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10%의 반등을 못 먹었으면 뭐랄까 실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관점을 달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률은 낮을 수는 있지만 더 큰 하락을 막을 수 있으려면 저런 반등에 대해서 무던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기서 저와 고객들의 의견 차이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상품도 좀 살펴볼게요. 조선도 지지난주에 이어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선 정도입니다. 회복력이 비교적 강하지 않습니다. 손절한 상품들은 모두 다시 진입을 더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크게 변동성이 비교적 적은 코덱스 200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같은 방향인데 변동성을 좀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덱스 200 꽤 괜찮습니다. 욕심을 부리려면 이럴 때 이제 조선과 방산에 이런데 눈이 돌아가기 마련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안전하게 코덱스 200 쪽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화장품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이 상품은 지난주에 이미 전고점을 회복했기 때문에 비교적 회복력이 강했고 이번 주에도 상승세였다면 가장 먼저 매수할 상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하락했으므로 이것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코덱스 200 쪽으로 비중을 좀 돌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K팝입니다. 50일선을 테스트하다가 결국 50일선을 뚫고 내려가 버렸네요. 역시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타이거 200 건설입니다. 약보합 수준이죠.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천천히 들어가도 늦을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새롭게 추천할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상품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의무적으로 30%는 안전한 상품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시점에 가장 공격적이면서 수익이 안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품으로서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대부분은 단기 채권 상품에 비율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요. 아주 낮은 비율 몇 개의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연초부터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작지만 고배당 주식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하여 전체적인 수익률의 상승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소 하락했네요. 퇴직연금 DC와 IRP 계좌에서 다소 공격적인 상품을 찾고 계시다면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손절 상품을 제외하고 나스닥 100H와 코스피 200을 포함하여 매수 유지 중인 상품의 주간 수익률과 전고점 대비 하락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일주일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